그렇다면 가석방 이후에 김호중 씨의 상황, 심정은 좀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뭔가 뭐 노래를 부르겠다, 뭔가 무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별로 없다고 해요. 노래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선은 심신을 좀 다시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수술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14년 차 연예계 전문 기자를 모시고 연예계의 생생한 정보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김예나의 취재 레이더 김예나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나 기자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코너 이름이 없었는데 네. 제가 취재 레이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좀 어떠셨어요? 이번 주 역시도 또 다양한 현장들 다녀오면서 또 취재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떤 현장들 좀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하츠 투 하츠, 핫투아죠. 핫투아의 신곡 컴백 쇼케이스 레몬탱 들어보셨어요? 하트 투 하트의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발음 좀 다시. 옛날 사람이 제가 이가 빠져서 스 발음이 안 돼. 그리고 또 그 전주 주말에는 우리 또 가수 손태진 씨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족 아닌가요? 저도 너무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또 새롭고 신선하고 친근하게 또 항상. 뭐 손태진 씨 홍보하려고 나오세요? 근데 손샤인님들 많이 보세요. 요즘에. 그래요? 네, 구독 많이 하셨던데요? 저보다 더 빨리 보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던가요 그 콘서트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눈물에 힐링과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부산 콘서트 7월에 이어집니다. 뭔가 그러면 계약하셨어요? 그냥 좋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좋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김호중 씨의 가석방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인가? 냉엄한 현실인가? 사실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법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거의 형기를 채운 상황 속에서 불과 만기를 5개월 남긴 시점에서 가석방이 인용이 됐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이후 조직적인 은폐까지 나서면서 사법 시스템을 교란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인물이 아직도 형기를 남겨두고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예나 기자와 함께 그 내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는 소식, 연예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저도 이번 취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가석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왔던 터라 이런 얘기들을 좀 간간히 나누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곱지도 않고 나쁘죠. 그냥 솔직히 나온다고 가석방이 된다는 즉슨 이제 그 다음 활동에 대한 이슈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곱지 않다는 표현도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나쁘고 따갑다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김호중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3분의 1 정도 형기를 마치고 태도도 우수하면 가석방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케이스로 정말 수차례의 가석방 거절 끝에 최종적으로 좀 승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기의 80%를 채운 상황이고요. 당초 11월 달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호중 씨의 가요계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음주 사건 개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엄청났죠? 너무 정말 엄청났죠. 약간 007 첩보작전 불가할 정도로 뭔가 그 막 콘서트에 오른 해 만에 자수를 한 해 만에 그래서 누가 음주를 한 거냐 마냐 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촉각도 좀 다퉜고 저도 그때 열심히 취재하고 전화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달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을 한 뒤 달아나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신 자수를 했던 매니저가 SD카드를 먹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진짜 별별 방법들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먹었나요? 먹었을까요? 전 먹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출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수사관들 비롯해서 각종 관계자들이 진짜 먹었냐? 솔직히 얘기해라. 그냥 부셨잖아. 던졌잖아. 그렇게 말들 많이 하셨다고요. 진짜 먹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혐의로 인해서 김호중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가 교도소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김호중 씨의 문제는 아닌데 정말 이게 유명 인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호중 씨의 뇌물 요구 사건. 교도관 A씨가 김호중 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까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무섭지도 않나? 교도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사실 교도관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감 생활에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압박을 느껴서 다른 교도관과 면담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주죠? 뭐지? 어떻게 주는 거지? 뭐죠? 영치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돈으로 달라고 한 건가? 뭔가 돌아서 어떻게든 받아달라. 김호중 씨가 돈이 어쨌든 많이 벌 수 있는 가수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김호중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보였습니다. 한 매체가 김호중 씨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를 했어요. 단순히 보도한 게 아니고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젓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다라고 디테일하다.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보였다는 거죠. 맞아요. 다 아니라고 합니다. 응. 이거 뭐야? 그러게 누구 비슷한 사람을 봤나? 그만큼 김호중 씨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김혜나 기자님에게 본격적으로 관련 내용을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취재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듣고 가장 이 이야기를 좀 알 수 있는, 전말을 알 수 있는 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정말 예전 인연들까지도 한번 다 전화를 돌렸는데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복역 중이고 그리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가석방 이슈 자체가 워낙 화제가 됐던 분이고 우리가 계속 언급하듯이 좋지 않습니다. 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떠한 얘기들을 전해주더라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도 전 다 듣고 왔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는데 형량의 80%를 채우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가석방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라든지 결정적인 사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누적된 복역 태도나 그동안에 그 내부에서 보여준 행동들 잘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지 이게 갑자기 무슨 뭔가 대단한 어떤 행보를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가석방 자체가 형기 3분의 1을 마치면은 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에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죄질의 경우에는.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명 가수인데다가 죄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라고 하죠? 사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되다가 최종적으로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된 겁니다. 근데 5개월이 사실 5개월이나 남았어? 하지만 사실 계속 끝까지 안 해주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법리 절차상 아예 다 무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으로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잖아요.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자들 현장의 반응들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다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은 뭐 이전에 그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이거에 이제 너무 우리 타임라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복귀 언제 할 거냐 복귀를 할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면 안 된다가 더 줄을 이뤄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요거를 또 바라보는 기자들의 업계 시선들은 그래도 준비하겠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공연이라든지 계획들 다 잡혀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죠. 근데 사실 공연과 콘서트 이거 진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만 저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 같은 거는 한 곡 발표할 수는 있다. 아 진짜요? 그게 예상입니다. 뭔가 말 잘못했어. 아니요. 저는 오히려 행사나 공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면 팬덤이 있고 니즈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행사들은 뭐 소소하든 그분이 근데 소소하게 할 스타일은 아니니까 스케일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음원을 발표한다는 건 이건 이제 우리들 식으로 하면 공식 복귀가 돼버리는 거라 뭔가 이건 좀 더 파장이 더 클 것을 생각하고 조금은 천천히 뭔가 하더라도 음원 발표를 천천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구조상으로 좀 살펴보면 행사나 뭐 콘서트 같은 내용들,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받을 여지가 큽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해도 욕먹죠. 그쵸. 근데 이제 가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뭐 방송인이라는 경우에는 본인이 불러주지 않는 방송이 있으면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송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수의 경우에는 자기 노래를 음원을 발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방송을 출연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음원을 발표하더라도 행사나 공연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 자숙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 지켜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럼 당장은 일단 행사나 음원 발표도 다 안 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우선 진짜 실제도 일단 뭐 작년 연말에는 좀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반년 만에 심사 통과하고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주 소소의 그 이감 자체가 화제였는데 사실 너무 수용 환경이 좋아서 특혜 분양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 가석방 결정에서 소망교도소의 생활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그 태도나 어떤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뭔가 그런 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뭔가 벌점이나 페널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그런 데가 교화나 이런 재활에 특화가 돼 있는 교도소다 보니까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교도소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뭔가 요렇게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좀 추측.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교도소를 알지를 그렇게까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른다고 하셔야지 또 그거를. 참교육 보니까 약간 자, 그렇다면 가석방 이후에 김호중 씨의 상황, 심정은 좀 어떨까요? 그 지금 당장은 뭔가 뭐 노래를 부르겠다, 뭔가 무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별로 없다고 해요. 노래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선은 심신을 좀 다시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뭐 저의 취재에 따르면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랜 수감 생활 동안에 지쳤다면 지쳤을 수도 있고 자신을 좀 다잡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수술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 네, 그 다리가 아까 우리 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다리를 절뚝이는 이라는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전부터도 고질적으로 다리가 안 좋은 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공판 때도 실제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도 나왔고 그 수감복을 입고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절뚝이는 그 모습들이 계속 포착됐기 때문에 이게 좀 시급하다고 해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은 후에는 재활치료도 꽤 좀 길게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당장 복귀는 좀 어렵겠네요. 일단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크게 비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같은 것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좀 일단은 본인이 너무 큰 무리를 빚었다는 거는 알고는 있대요. 알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진짜 이거를 일단 죗값을 받았고 그리고 관계자, 그러니까 그 측근들도 많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 시절에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 다잡는데 교도소에 있는 중에도 마음을 많이 단단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단단해진 배경에는 좀 반성과 스스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건 나봐야 또 아는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 그걸 곧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한 부분, 반성하는 부분, 자숙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저희가 이제 알죠. 당장 이게 뭐 6개월 당장 뭐 이해해주세요 이러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좀 자숙기간을 가지면서 여론의 추이나 상황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은 사실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신변 변동 시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생각 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조용한 복귀나 앨범 준비 가능성 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자숙의 의미가 좀 더 크다고 했고 칩거라는 단어를 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지금 그리고 공식적으로 11월 만기 출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도의적으로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뭐 그런 또 취재 결과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1, 2년 정도는 뭐 자숙하거나 칩거하겠다는 의도로 좀 읽혀지는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행사한다.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팬덤들 입장에서도 사실 냉정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가수를 옹호하고 이거 잘못 안 했다, 이거 억울하다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인정 자체는 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라고 하더라도 따끔하게 이건 아니다. 반성할 때다. 다만 이제 그 활동의 과정 속에서 팬들에게는 좀 하나의 희망이 될 만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뿐이지 뭐 무작정 막 옹호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박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대중들 사이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그쵸, 아닐까. 반감만 키우죠. 네. 아무튼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걸 씻을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김호중 씨가 팬덤을 위해서 할 만한 뭐 행사나 뭐 깜짝 서프라이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글쎄 저는 약간 이런 거 나왔을 때 손편지, 예, 뭐 공식 또 팬카페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편지로 본인의 또 마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어떤 행사나 수익적인 그런 상업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와닿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것 역시도 기사화가 될 테고 뭔가 움직임의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복귀 수순, 복귀 움직임 등등의 기사 타이틀이 붙겠죠. 근데 그래도 그것만큼의 그 내용만큼은 왜곡해서 보지 않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요렇게라도 조금씩 교감을 나누면 어떨까요? 알아보니까 김호중 씨가 복귀에 대한 욕심보다는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의사를 그게 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령 유튜브? 만약에 틱톡?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김호중 씨가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렇다면 계약 문제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에서도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기존에 있던 소속사랑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에는 같이 동행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하지만 거듭 강조하듯이 당장 뭘 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그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 가수를 조금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좀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뒷받침해줘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소속사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 2년 동안 활동이 좀 어렵겠지만 한번 어떤 식으로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이제 예나 기자님께서는 지상파 출연이나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복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소위 말해서 김호중 방지법까지 생긴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뭐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뭐 복귀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면 이게 그냥 여론 재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저도 시선에서 본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맞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이유가 이게 또 다음 주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이 만약에 또 어떤 수순으로든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행사가 됐든 뭐 무대가 됐든 음원이 됐든 뭔가를 한다면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례의 분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도 어떻게든 또 길을 쓰고 또 복귀하려고 움직임을 보일 거고 이게 어느 순간 우리 또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뭔가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또 과정이 될까봐 조금 더 유난스럽게 안 된다고 우선은 선을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 숙제겠죠. 앞으로의. 일단 김호중 씨 사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정말 이 사례 같은 게 일반적으로는 구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딱 찍어 눌러서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구속까지 되고 절대 가석방도 안 되는 데다가 끝까지 너 다 만기할 거야. 80%로 채우기 전까지 절대 안 돼.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좋은 전관 변호사를 썼다고도 알려졌었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이라는 케이스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죄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가석방이 됐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도 또 모범 케이스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될 텐데 근데 이걸 뭘 해도 욕먹을 각오로 하는 게 맞죠. 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죠. 뭐 본인 스스로 그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어려운 시선 힘든 비난들 속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또 다른 교화의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수의 꿈을 이뤘잖아요.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돼서 노래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 노래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좀 꾸준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겠죠. 얼마나 무대가 귀한지, 팬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 부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김호중 씨가 이 가석방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약간 이제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교도소라는 곳이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그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거를 단순히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자숙하고 직거하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들을 팬덤이 아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서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이게 그가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동정하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뭔가 억울한 상황인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괘씸죄가 더 적용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좀 저도 이런 수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박할
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 사회적으로 질타받을 만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면 나오는 거죠. 또 긴 시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쁜 놈일 거야 라고 뭔가 낙인 찍지는 말고 지난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좀 두고 보자, 좀 지켜보자, 좀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반대예요. 낙인 찍는 거는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 당연한 뭐 반응이죠. 그럼 평생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본인의 노력으로 정말 교화되고 반성하고 잘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드렸잖아요. 팬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가수로서 활동하려면 아니 인간 김호중 씨로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이 포인트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는 예전에 뭐 1 정도 잘못했을 때 1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1만 잘못을 해도 이제 10, 100, 1000 저놈 저럴 줄 알았어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 무겁고 그 무서움을 본인이 좀 똑똑히 인지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하자면 제가 뭔가 우리가 지금 혼나거나 감싸는 게 아니라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말 오직 하나였어요. 잘못한 거를 알고 있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 다시 사회에 나오는데 당장 뭘 할 생각은 없고 일단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린 후에 자숙과 칩거 생활을 거쳐서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도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그냥 지켜보자고요. 일단은 뭐 김호중 씨가 어떤 식으로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분명히 본인도 알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주제,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좀 쫄아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옹호하래? 그게 아무래도 제가 취재한 내용 자체가 또 좀 뭔가 좀 감정적이고 좀 정서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전에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한때도 더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켜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구구절절 할 거예요. 구구절절 잘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싱숭생숭한 김예나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밝은 소식으로 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